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파이노믹스 생각하면서 이제 그 꼭지로 머리글로 잡았던 걸 말씀드렸고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제 답은 파이코인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세상에 꼭 필요한데 이게 어제 이제 비트코인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전자화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미국 위주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클린턴 대통령 들어서면서 그렇게 됐죠.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생각을 딱 한 거죠. 그 날탕 대통령 그때 이제 미국 월가하고 손을 잡고 이제 미국을 금융 대국으로 방향키를 돌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금융업자가 전 세계 변동 환율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을 키우면 전 세계로부터 손쉽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때부터 그 세계에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금융, 미디어, 권력, 그다음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으로 돈을 벌려면 어찌됐건 종잣돈이 필요하니까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 때 달러 약세를 갑자기 달러 강세로 바뀌었죠. 달러 강세로 바뀐다라는 건 미국의 이제 이자율을 높인 거죠. 이자율을 높이니까 전 세계 돈이 막 미국으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1995년도에 일본도 작살나고, 그렇지만 일본은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묻어둔 돈이 있었지만 한국은 금융실명제로 겉에 드러나는 것이 다였기 때문에 한국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당하는 거죠. 거기에 당한 게 이제 그 태국, 인도네시아 그때 우리 같이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달러 패그를 했죠. 달러랑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클린턴이 미국 제일주의를 나가버리니까 완전히 꽝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뿐만 아니라 이 미국 중심의 이 세계 금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이 다들 있었었죠. 그게 그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딱 나가니까 유럽은 이제 힘이 있으니까 그 유럽 시장 통합을 하는 유럽 연합이 그때 출범이 됐죠. 클린턴이 막 그렇게 나가고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작살나고 막 이러니까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2002년도에 유로를 했죠. 그러면서 이게 미국이 변동환율제로 가니까 이제 유럽에 이제 몇 나라들이 막 작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EU라는 걸 만들고 유로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또 일본 경제 무너뜨린 것처럼 유로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처럼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월가 사람들이 한 짓들이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다들 성공하지 못했죠. 다들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들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 돈이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가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게 이제 화폐를 하나의 증권화 시키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전 세계 돈을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빨아당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가 자꾸 증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계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에다가 이제 돈을 담으면 되는데 이게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뻥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때 그걸 봤을 거예요. 그때 그런 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었으니까 야 이거 증권도 안 돼. 유로도 안 돼. 저 월가 애들 저거
쟤네들 월가 애들이 좌지우지하는 한 안 돼. 그리고 뭐 1990년도부터 한 뭐 2020년도까지는 뭐 완전히 뭐 소련 망하고 나서 이제 뭐 또 중국하고 뭐 유럽하고 해서 유럽도 중국 믿고 이를 벌렸고 미국도 중국 믿고 이를 벌렸고 이제 중국은 유럽도 믿고 일본도 미국도 믿고 이러다가 요즘 와서 이제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암호화폐가 생겼는데 암호화폐는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 철학대로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크립토 샤크라는 말도 있고 크립토 회일이라는 말도 있고 뭐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 이 암호화폐를 왕창 갖고 있는 고래들 월가가 아닌 또 다른 고래들이 생긴 거죠. 뭐 또 다른 상어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미국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작살이 나면 미국 정부가 책임이라도 지고 뭐 유로가 작살이 나면 유럽 연합에서 책임도 지고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작살이 나면 각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데 이게 암호화폐를 고래나 이 상어들이 다 갖고 있다가 이게 작살이 나면 어떡할 건데? 지금 이거잖아요. 어떡할 건데? 여기서 파이코인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국제 금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파이프롬 US 이 아가씨 뭐 미국 아가씨인지 인공지능인지 잘 모르지만 이 아가씨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파이코인이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경쟁자들을 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떤 거를 갖고 있길래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바이낸스나 뭐 여러 가지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앵글을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표현이 다르지만 세계 금융의 돈을 230개국 곳곳에 흐르게 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라는 거죠.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파이코인은 얘네는 잘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되는 이 아무도 풀지 1970년대 이후로 아무도 풀지 못했던 국제 금융의 맹점을 풀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얘긴데요. 그래서 파이프롬 US 이 아가씨도 이제 전 세계에 뭐 230개 전 세계에 이렇게 골고루 세계 어느 곳에도 가고 있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비트코인은 사실 굉장히 섹시하죠.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세상에 탁 내놓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럽도 좀 달러에 마음에 안 들었고 중국도 마음에 안 들었고 러시아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일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게 월가들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었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백서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를 탁 던져놨죠.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 저게 뭔지. 뭐 우리나라도 뭐 황소개구리 처음 들어왔을 때 저게 뭔지 모르고 황소개구리가 있다가 이제 다른 가물치나 우리나라 고기들이 보니까 이제 알았거든. 그래갖고 덤벼 들어갖고 요즘 우리나라 황소개구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서 2013년도에 돈귀신들이 이 암호화폐의 힘을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확 번진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행운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한데 이게 고래들이 그냥 먹어버렸다고. 상어하고 고래들이 다 먹어버렸다고요. 그럼 파이코인은 지금 이제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보는 파이코인의 힘은 파이 생태계의 이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네트워크다. 사실 저는 한국에는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에 신용카드 있죠. 뭐 은행 곳곳에 있죠. 한국에는 꼭 암호화폐가 사실은 필요 없죠.
아마 파이코인이 한국에는 꼭 돈 벌겠다는 코인 채굴해서 나도 돈 벌어보자 뭐 이런 사람한테는 필요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낀다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 국가 중에 70% 국가는 한국처럼 인프라가 깔린 것도 아니고 또 금융도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 심지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데도 뭐 중국 같은 데도 러시아 같은 데도 금융을 그렇게 멀잖아요. 이게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우리는 콩알 많은데 그냥 5천만 명이 박실박실 사니까 그렇지. 북한 같은 데는 사실 파이코인 필요하죠. 근데 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죠. 이게 전 세계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커뮤니티, 사람들의 힘, 그러면서 이제 설명한 게 뭐냐면 도대체 파이코인은 어떤 특별한 힘을 갖고 있길래 어떤 특별한 파이코인만의 힘이 그 뭐 비트코인이니 이더리움이니 뭐 테더니 바이낸스니 리플이니 하는 이런 경쟁자들을 극복하고서 넘버원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느냐, 이거를 이 아가씨가 얘기를 했는데 질문 자체가 좋잖아요. 답은 저랑 다르지만 앵글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에 나오는 거 어제 소개한 것처럼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전 거래와 앞으로 그 전에 거래한 사람의 거래 내역과 앞으로 내가 이 코인을 넘겨주는 사람한테까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을 받게 되면 이건 그 전에 몇 사람들이 다 검증해 준 거네.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파이코인도 결국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찾아낸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만 지금 후발 주자로서 니네가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 장점이 사람들의 단합된 힘이라는 거죠. 230개국에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코인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절실한 게 아니지만 다른 아직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엄청난 거를 세상에 나온 지 4년 후에 돈키시들이 냄새를 맡고 먼저 알았듯이 지금 파이코인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아직 모르는 거죠.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돈키신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돈키신들이죠. 돈 냄새 빨리 맡았으니까 이 돈키신들이 지금 아는 거죠. 이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도 번지고 유럽에도 번지고 중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게 점점 이게 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이 파이코인의 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더리움도 못했고 비트코인도 못했고 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끼리의 게임이었는데 얘는 지금 판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베트남 예를 들었어요. 중국 침입도 받고 일본 침입도 받고 프랑스 침입도 받고 미국 침입도 받았는데 베트남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똘똘 뭉친다는 힘이 어떤 건지 이걸 베트남 예를 들었더라고요. 뭐 그 예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 월남이 망하면서 수많은 보트 피플들이 죽는 거를 많이 봤죠.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게 이제 어떤 이념으로 했고 이제 무력으로 좀 했죠. 미국이 원래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개입했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이게 개입하면 한국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똘똘하게 잘할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했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똘똘 뭉치는데 곧 베트남처럼 한 군데에서 뭉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군데 230개국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뭉치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산업계에서 뭐 어디 제조업이건 뭐 어디 유통업이건 어떤 식당이건 어떤 서비스업이건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하는 어떤 커뮤니티 파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회사의 경영 정책,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특히 뭐 유엔 회원국보다도 피파 회원국이 많고 피파 회원국보다 또 더 많은 국가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에까지도 파이코인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많잖아요. 뭐 스페인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파이 네트워크, 파이코인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걸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뭐 중남미, 중동, 뭐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은행 이런 게 통신이니 이런 게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갔다가 달러 강세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여 갖고 자기네들이 그걸 금융으로 해서 월가에서 돈을 벌고 미디어 장악하고 하려다가 이제 2008년도에 뻥 나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 자빠지고, 그때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유럽으로 번지고 전 세계로 번지고 그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왜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고요. 다른 나라는 가면 못 오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패를 돌린 거죠. 근데 가면 될 거 아니냐? 안 하죠. 그걸 아무도 안 했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실핏줄이라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230개국에서. 이거를 미국의 금융이나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알 거라고요. 얘네들 봐라. 혹은 누가 시켰을 거라고요. 야, 니네 암호화폐 만들려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230개국 10억 명이라는, 그것도 핸드폰 갖고 있을 정도면은 매달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제 친구 사업하다가 망하니까 핸드폰도 끊기긴 끊기던데, 핸드폰을 갖고 있고 핸드폰 요금을 내는 10억 명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암호화폐가 간다? 이거는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세계 경제, 금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베트남도 이념과 총칼로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물론 미국이 무식한 짓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돈 없는 사람이건 애들이건 이거를 지금 파이코인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찌됐건 여기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가장 애를 쓰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의 또따방 같은 이런 다단계식으로 남 뜯어먹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나 테더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든지 오래되면 바뀐다. 그래서 비트코인 세상이 언젠가는 파이코인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라는 게 이 아가씨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뭐 다른 암호화폐들은 이렇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해서 그냥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암호화폐 뜯어먹겠다는 사람, 뭐 이렇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전 세계에 골고루 많고 적고는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처럼 애시당초 돈이 가지 않는 이런 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다라는 큰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코어 팀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네들의 이제 큰 어떤 기반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생태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사회 참여하는 여유라든지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파이코인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뭐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이 뭐 100불이다, 1,500불이다 다 좋은데, 그거는 파이코인이 이 방대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왜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는 애플은 퍼를 30을 준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1억 벌어요. 그런데 얘네가 30억 번다라고, 미래에 30억 번다라고 생각하고 1억 버는데 배수를 30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이게 지금 뭐 내년에 상장한다. 그러면 야, 얘네들은 지금 5년 만에 6천만 명 됐는데, 야, 이거 얘네들 앞으로 5년 후에는 6억이 되겠는데? 그러면 제가 말한 기준가보다 10배, 20배 붙어요. 미래 가격이 현재에 반영이 돼요. 그게 퍼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